애니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빌런들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지 못하고 주인공에게 패배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주인공이 애니를 이끌어가는 주체이다 보니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몇몇 빌런들은 끝끝내 주인공을 이기거나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뤄 패배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캐릭터들은 최종적으로 승리한 빌런들입니다. 조조의 기묘한 모험 일부의 최종 보스인 디오 브란도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부자가 되기 위해 주인공 조나단의 가문에 입양오게 됩니다. 성인이 된 뒤 디오는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주인공의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지만 오히려 주인공에게 계획이 들켜 경찰에 체포될 위기에 놓이는데요. 그러나 디오는 주인공이 연구하고 있던 돌가면을 장착하면 인간을 초월한 흡혈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결국 돌가면을 사용해 흡혈귀로 변한 뒤 경찰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 후 자신을 방해했던 주인공을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역공을 당해 굴욕적인 패배를 하게 됐는데요. 겨우 목숨만 건진 그는 외진 마을인 윈드나이츠 로트로 대피한 뒤 사람들의 피를 빨며 부상당한 육체를 회복하고 자신의 세력을 넓혀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야망을 보이며 마을 사람들과 과거 강력한 기사였던 타커스와 브루포드를 좀비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흡혈귀를 죽이는 데 필요한 기술인 파문을 수련한 주인공이 그를 없애기 위해 마을로 오게 되고 결정 끝에 파문을 맞아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요. 결국 디오는 죽기 직전 몸과 머리를 분리해 살아남았고 잃어버린 자신의 육체 대신 강한 육체를 가진 주인공의 몸을 빼앗기 위해 주인공이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탐배해 자신의 부하를 데리고 같이 승선합니다. 그 후 디오는 주인공을 핀치에 몰고 몸을 빼앗으려 했지만 오히려 주인공의 역공에 맞아 침몰하는 배에 같이 가라앉게 되죠. 이렇게 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디오의 집념은 생각 이상으로 강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먼저 죽은 주인공의 육체를 빼앗고 미리 준비했던 관형태의 쉘터에 들어가 100년 동안 바닷속에서 잠들다 보물 사냥꾼들이 우연히 관을 꺼낸 시점부터 다시 활동했는데요. 이때 그는 초능력의 일종인 스탠드 중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더월드를 얻어 다시 한번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며 주인공의 후손들을 위협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주인공의 후손인 조타로가 그의 야망을 막고 확실히 죽였죠. 여담으로 조조의 기묘한 모험의 작가 아라키 히로히코의 말에 따르면 일부는 사실상 디오가 주인공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캐릭터 구상을 했을 때 조나단보다 디오를 먼저 만들었고 25주년 기념 인터뷰 때는 일부 무렵에는 디오를 그리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키리시키 스나코는 시규의 최종 보스이자 작중 배경인 소토바 마을의 주민들을 죽이거나 몇몇은 흡혈귀인 시규로 만들어버린 원흉입니다. 그녀는 과거 한 시귀에게 물려 자신 역시 시귀가 된 피해자로 오랜 세월을 혼자 살아가다 지독한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시귀들의 마을을 만들 계획을 구상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외부와 단절된 소토바 마을에서 시체를 화장하지 않고 묻는 풍습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자신의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 마을에 들어와 시귀들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들어온 그녀는 먼저 관공서 사람들을 시귀로 만들어 사망자 수를 조작하게 하고 자신의 하수인들이 사람들을 흡혈해 죽이거나 시귀로 만들어 인간의 수보다 시귀가 더 많게 해 마을을 지배하려 했는데요. 그러나 마을 축제 때 시귀의 존재가 알려지고 이런 괴물들한테 가족이 죽었다는 것에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시귀뿐만 아니라 그들의 협력자와 시귀에게 홀린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을 포기할 수 없던 그녀는 사람들이 몰려와 목숨을 위협당하게 되자 부하들의 도움으로 대피하게 되는데요. 도주 끝에 마을 사람 중 한 명에게 들켜 죽을 뻔했지만 주인공 중 한 명이자 시규의 편이었던 세이신이와 그녀를 구해주고 마을에서 탈출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원했던 시기들의 마을은 만들지 못했지만 세이신이 같이 있는 것으로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외로움이 사라져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었는데요. 그에 비해 마을 사람들은 살던 마을이 멸망하게 되어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스나코는 마을 하나를 완전히 박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벌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데요. 솔직히 본인이 외롭다고 마을 하나를 박살내고도 속죄 없이 살아가는 게 좋은 결말이라고 생각되진 않네요. 마가세 아이는 바빌론에 등장하는 빌런으로 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인 자살법을 만든 이츠키 카이카의 동료입니다. 그녀는 속삭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능력을 가졌는데요. 마가세는 이 능력을 통해 이츠키 카이카의 정치적 기반을 세우고 자살법이 통과되도록 그를 도왔습니다. 그 예로 자살법 선언 당일 자살이 나쁘지 않다는 퍼포먼스를 위해 64명의 사람들을 전부 행복한 얼굴로 자살하게 하는 대형 사건을 일으켰는데요. 뿐만 아니라 경찰들이 이츠키의 자살법 통과를 막기 위해 그를 납치하려는 작전을 짰지만 그녀가 먼저 손을 써 경찰들을 집단 자살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인공 세이자키의 동료 살해 장면을 생중계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까지 자살법이 통과되자 미국 내에서만큼은 법이 통과되는 걸 막으려는 미 대통령을 자신의 능력을 통해 자살 직전까지 몰았을 뿐더러 주인공 세이자키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는데요. 이런 악독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마가세는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유유히 도주했습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마가세가 왜 자살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이츠키가 같이 활동하는지가 전혀 나와있지 않은데요. 몇몇 팬들은 마가세 본인이 스스로를 악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그저 누군가가 죽는 것을 즐기는 게 아니냐라고 추측합니다. 아이오는 크로노 크루세이더의 최종 보스이자 자신이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현 세계를 멸망시키고 재창조하려는 악마입니다. 그는 신의 대행자인 성녀 로제트를 세뇌시켜 성녀의 힘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성은에서 나온 피로 악마를 퇴치해 많은 사람들이 로제트와 자신을 추종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아이오는 추종자들로 하여금 폭동을 일으키게 해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 크로노가 로제트의 세뇌를 풀고 자신과 최후의 결전을 벌였고 주인공에게 패배한 아이오는 결국 죽고 마는데요. 이렇게 모든 일이 끝나고 해피엔딩이 올 것 같았지만 아이온이 일으킨 혼란은 전혀 수습되지 않고 오히려 더 커져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뿐더러 크로노와 로제트는 서로의 계약 때문에 수명이 다 돼 이른 나이에 죽었죠. 심지어 아이오는 몇십 년이 지나 다시 부활했고 세계에 혼란을 일으켜 자신의 계획을 다시 실행하기 위해 교황 암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담으로 크로노 크루세이드의 애니판 엔딩은 방영 당시 많은 논란을 가져왔는데요. 주인공이 죽기 싫어하는 모습이 나오는 건 물론 결국 아이온이 최종 승리를 하는지라 많은 애니메이션 팬들에게 호불호가 갈렸다고 하네요. 블러드씨의 최종 보스인 나나하라 후미토는 앞서 소개한 빌런들과 달리 사랑 때문에 악행을 저지른 빌런입니다. 그는 주인공 사야를 처음 봤을 때 그녀를 사랑하게 됐지만 인간을 먹는 식인귀인 옛것이 그녀의 먹이고 옛것의 개체수가 줄어들면 언젠가는 그녀가 죽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후미토는 상상도 못할 끔찍한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자기 가문의 사유지에 마을을 짓고 돈이 필요하거나 범죄 기록을 지우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 거대한 실험장을 만들었는데요. 이곳에서 그는 주인공의 기억을 전부 지워 옛것을 퇴치하는 모녀 집안의 소녀로 만든 다음 옛것을 조종해 마을을 습격하면 그녀가 퇴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옛것의 습격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끔찍하게 죽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뿐 아니라 인간을 옛것으로 개조하는 실험을 하거나 사야의 피를 이용해 양산형 옛것을 만들어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모든 실험이 실패하자 마을에 양산형 옛것을 풀어 대량 학살을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마을이 무너진 뒤 그는 도쿄로 가서 옛것과 인간 사이의 조약인 주식면을 파괴하면 옛것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자신의 사촌 모가리 쿠로토의 계획에 동참하는 척하면서 주식면을 이어받는 집안인 사촌의 집안과 수호하는 자신의 집안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주식면의 완전한 파괴를 위해 쿠로토를 죽이고 본인 역시 사야의 손에 죽어버리기까지 했죠. 결국 그의 목적대로 주식면이 파괴되어 두 종족 간의 조약은 사라지고 옛것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사야의 생존은 확실히 보장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원래 후미토의 계획으로는 끝까지 사야에게 자신의 계획이 부정받는 것으로 이것이 자신의 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죽기 전 사야가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고 그에게 키스를 해서 벌이 되어야 할 자신의 죽음이 오히려 상이 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헬싱의 최종 보스인 소좌는 앞서 소개한 다른 캐릭터들과는 달리 계획 실행과 동시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빌런입니다. 그는 나치 최후의 대대 밀레니엄의 총통 대행으로 주인공이자 최강의 흡혈귀 아카드의 토벌과 자신의 장렬한 죽음을 위해 런던 침공을 한 미친 인물인데요. 그의 미친 계획으로 인해 런던 시민 300만 명이 죽거나 구울로 변해버렸고 이 때문에 바티칸에서 십자군을 파견해 소좌를 제압하려고 하는 등 엄청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 사태를 막기 위해 아카드 본인이 그동안 먹었던 생명들을 전부 해방해 하나의 군대를 만드는 구속 제어술식 영호를 개방했죠. 그러나 전세가 바뀌어 완전히 밀리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소좌는 자신이 노린 것이 왔다며 기뻐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카드가 다시 피를 흡수할 때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슈레딩거 주니를 자살시켜 아카드가 흡수하는 피 중 일부로 섞여 들어가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아카드는 슈레딩거의 능력 탓에 흡혈한 자신과 흡혈당한 타인과의 경계가 사라지며 육체가 붕괴하고 결국 소멸되었죠. 그리고 소좌는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아카드의 주인 인테그라와 싸워 머리에 총을 맞고 죽습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만일 아카드를 죽이지 못했더라도 사실상 소좌의 목표는 달성이 되었단 점인데요. 그 이유는 런던 침공과 동시에 전쟁이 시작되는데 소좌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카드의 죽음이 아니라 이 전쟁을 즐기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쟁광이라기보다 그냥 미친 사람 아닌가요? 오늘은 주인공을 이긴 빌런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부분의 애니가 선의 승리로 끝나는데 반대로 악인의 승리로 끝나는 게 꽤 신선하고 재미있는 소재라고 생각되네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치밀한 복선과 전개가 있어야 모두가 납득이 되지만 말이죠. 여러분들은 주인공을 이긴 빌런을 더 알고 계신가요?